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래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는데요. 네. 영화 하자니까. 그래. 바로 해야 돼? 그럼. 그래. 그거 하자고 해놓고.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래입니다. 멜로를 좋아해요. 아니지. 해야 돼? 멜로를 좋아하는 사회공헌 뭐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 배 감독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구원담을 좋아하는 배준현입니다. 에? 구원담. 어렵다. 아이씨. 다시 하자.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네. 이거 어렵네. 저 멕시코 영화 좋아하는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미셸 공드리를 좋아하는 엄세아입니다. 미셸 공들이. 네, 저 빠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의 취향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밑바. 네, 영화 배우고 있는 남자 김프로인데요. 이야기 짱짱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유주얼 서스펙트 재개봉하던데. 오. 그거랑 보러 가세요. 이야기 짱짱한 영화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마음에 들거나 네.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거나 뭐 이런 댓글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읽고 있는데 네. 오늘은 세아 씨부터. 네. 네, 저는 BEEN님께서 네. 멀티플렉스에서 상영관 적어서 보기 힘든 독립 다양성 영화들 상영하는 영화관 많아요. 네. 하시면서 종로 인디스페이스, 신사 인디플러스, 광화문 시네큐브, 광화문 MU, 이수, 아트나인, 건대 KU 시네마테크, 고대 KU 시네마트랩,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 헤이리 시네마, 플랫폼 L, 신촌 필름포럼, 용산 극장판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네, 링크로.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다양성 영화 많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중에 플랫폼 L이라는 곳이 우리가 우리가 관광을 하는 곳이에요. 관광하는 곳이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현동에 있습니다. 학동역 10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11월 20일, 27일 뭐 이렇게. 네, 그 다음 주까지. 12월 4일까지. 네. 건물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거기 맞죠? 좋아요, 되게 좋아요. 또 우리의 고급진 이미지가 되지겠네요. 그렇죠. 얼굴 보고 실망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급지네. 아이고. 자, 배 감독님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저요. 저는 여기 뱀사골님이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늘 별 정보도 없이 감독의 명성만 듣고 봤는데 글재주가 없어 이렇다 할 감상평도 못 적네요.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드는데 영화의 묵직한 주제나 뭔가 의미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곳에서 다뤄주셨으면 해서 권유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댓글 썼는데 안 올라왔죠? 없어. 제가 쓰고 완료를 누르면 안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날 쓴 댓글들이 다 그렇게 됐군요. 이번 주에 합니다. 제가 이걸 썼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네.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읽는 이 댓글이랑 이어지는데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빵대리님. 제 별명 어떻게 알았을까요? 빵대리라고 부르던데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디. 이게 읽기가 힘든데 이비카라고 읽어야 되나? IVKA. 네. 분이 적어주셨는데 몇 달 전부터 모바일 메가박스 어플리케이션 접속 장애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영화 예매가 안 되네요. CGV는 잘 되는데 메가박스에서 상영하는 영화 예매하려면 불편함이 많네요. 진짜 불편해. 진짜 불편해. 빵대리님 출근하실 때 메가박스 웹 개발팀에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진짜 불편해요. 메가박스는 현장에서 사요. 그래요? 네, 진짜 불편해요. 그러니까 디테일들이 조금씩. 많이 떨어져. 디테일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진짜로. 이건 진짜 대대적으로 좀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대신 사과드리고요, 고객님.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사회공헌 담당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회공헌이지. 그렇지, 진정한 사회공헌 아니야? 그렇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메가박스
웹개발팀은 그제 ICT 팀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팀장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 진짜? 그랬군요. 야, 또 반영해가지고. 아까 김프로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iOS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이것저것 잡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아이폰이? 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네. 요즘에 이제 뭐 일주일에 2개씩 영화 보니까, 네. 예매를 해서 보는데, 네. 저는 뭐 집이 목동이니까, 네. 가깝게 있거든요. 네, 네. 메가박스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메가박스를 더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영화 띄엄띄엄 볼 때는, 했던 내 앞에 있다. 아, 진짜. 왜냐면 더 넓어. 아, 그리고 네, 광이 더 앞뒤가 넓어가지고. 좌석이, 네. 저는 쇼트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박스를 원래 선호해서 직접 가서 옛날엔 샀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로 감사할 게 아니라 들어봐. 요즘에 이제 예매를 해서 가서 보니까, 네. 아, 이거 예매하다가 짜증나가지고 CGV 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메가박스 안 가거든요. 그렇대요, 왕대리님. 개선을, 어떻게 해봐요, 좀.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그럼 ICT 팀 팀장님 오시나요? 모셔가지고 깔까? 네. 소셜 네트워크 영화만.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사실 댓글은 안 달아도 이렇게 있으면 회사에 대한 피드백이니까요. 사실 이렇게 전달하고 하긴 해요. 고쳐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게시판이 메가박스에 대한 성토의 장이 돼요. 제가 처음부터 난처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또 못 본 척 할 수도 없어.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서 얘기하긴 또 해요, 올리면. 이게 그런데 하나씩 그러면 개선이 되면 네. 여기가 진짜 어느 순간 Q&A가 되겠네. 어느 순간 저기 부산대점인데요. 무슨 키오스크, 세 번째 키오스크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제가, 고객님의 말씀 감사한데. 우리 게시판이 약간 그런 성토의 장이 될까봐 살짝 염려가 되긴 하네요. 하여튼 차라리 그런 성토로만 꽉 찼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네. 그래도 네. 얘기하셨다니까. 이비카 이분들 저 좋겠네. 받고 네. 얘기했고 네. 대응해서 나오는 업데이트가 곧 있을 겁니다. 더 대박은 이제 나중에 올라오는 거지.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대응을 한답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아이디는 간다 사나이 님께서 네. 이번 방송에서 김세아님에 대한 댓글을 언급을 하셔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러면서 쭉 쓰셨어요. 네. 김세아님의 캐스팅은 네. 신의 한 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돌려 깐 거지. 엄세아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요. 김세아라고. 네. 네, 아무튼. 그게 단가요? 다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네. 익숙한 댓글들도 있게 되고, 맞아요. 네, 마음에 드는 분도 생기고 우리도 네.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읽고 싶은데 안 달아주시나? 이런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네. 그거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예리하시고, 그럼요. 그럼요. 네, 굉장히 논리 정연하시고, 다른 시각을 써주는 글들도. 저희보다 훨씬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화를 보는 지평이 넓으신 분들이 저희 걸 듣고 계신다는 생각에 좀 그럼요. 민망해집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뿌리님이란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농담 따먹기가 더 많다. 네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남겨주셨는데 네. 맞는 얘기를 사실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좋게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 네. 근데 제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네. 하여튼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게. 아, 네. 뭐야. 멋있는 척. 지난주까지 어그로 끌다. 어그로를.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Children of Men. 네.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봤더라고요. 많이 본 건가요? 제 기준에는. 아무튼 그래서 네. 오늘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네. 자,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Good morning. Our lead story. The world was stunned today by the death of Diego Ricardo, the youngest person. 서기 2027년 전 세계 모든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서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는 폭동과 테러가 비일비재하죠. 유일하게 군대가 살아남은 영국은 이민자들을 격리하면서 철저한 분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압으로 도시는 온통 회색빛 천지가 돼버렸죠. 아들이 죽은 이후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테오는 20년 만에 전 부인 줄리안을 만나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흑인 소녀가 아이를 가졌고
이 친구를 안전하게 미래호에 태우는 휴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가볍게 도와주려다가 사건의 한 복판으로 빠져든 태호는 과연 소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Children of Men입니다. 네. 식인소녀. 약간의 백사가 있었어요. 네. 휴먼 프로젝트가 이거네요. 나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휴먼 프로젝트라고만 얘기하고, 나 뭐 거대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을 태우는 걸 그냥 휴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제 태워가지고 아이를 뭐 이렇게 해서. 뒤에는 그림 네, 이렇게 딱 뭐 그런 거겠죠. 그렇구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네. 영화의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황 대리님? 아니 뭐 사실 뭐 이 영화 가지고 욕하는 뭐 뭐라 하겠어요. 뭐 좋은 영화고요. 네.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말할 버릴 게 없는. 사실 좀 이런 게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영화 보고 좀 재밌는 소리나 해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또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나누는 거 나는 안 해야지 했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 또 그런 얘기를 어떻게 또 안 합니까? 또 칠드런 오브 맨이 걸려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다시 한번 김이 센 게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프로젝트 또 많이 다뤄가지고 사실 진짜 솔직하게 내가 정리를 말할 거를 다 정리하고 맞다 이거 올라왔나 찾아봤는데 또 이걸 다른 프로가 있더라고요. 많죠. 내가 하려는 얘기 그냥 다 있더만. 그쵸. 그래서 또 김샜어. 이거 또 농담 따먹기나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하여튼 뭐 좋은 영화고 생각해볼 지점도 많고. 네. 여러분도 아마 거의 뭐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배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좋아하는 영화예요. 오. 네. 저 멕시코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고. 그냥 이게 근데 저는 극장에서 이걸 처음 본 건데 이 영화를 개봉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없었어요. 네, 첫 개봉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일이었는지 DVD였는지 이걸 구해가지고 보고 막 같이 본 이제 친구들 후배들이 집단 멘붕에 빠져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멘붕이라 하면? 뭐 영화를 이렇게 찍어버리면 어떡하나. 저 촬영을 어떻게 한 거지? 뭐 어떻게 찍은 거야? 뭐 이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없냐면 이 영화가 저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영화 2편 맨날 극장 가서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영화 뭐 봐야 되나 하는데 넷플릭스에 있어 이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봤는데 보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굳이 다시 개봉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개봉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걸 TV로 봐버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그때 느낌이 또 이제 저랑 이번에 이제 같이 개봉했다고 이제 몇몇 같이 가서 봤거든요. 이거 극장에서 한대 이래가지고 봤는데 누군가의 이런 평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 이걸 봤는데 영화가 칼라인데 이렇게 회색일 수도 있구나. 회색빛의 영화를 그때 처음 본 것 같다. 그런 느낌 있죠. 네, 저도 다시 보니까 딱 이거 구현을 되게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아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 혹시 아세요? 그거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약간 좀 절망적인 장면들을 색감으로 좀 잘 뽑아낸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저 SF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얘는 우주 SF 아니잖아요. 근데 저 이런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게 봤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도 이제 원래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라. 네, 소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네. 그래서 그게 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촬영 감독과 감독도 이제 대단한 분들이라. 이제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잘 찍었다, 쓰여진 걸 잘 이렇게 만만하게 찍었다 했는데 그냥 촬영상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영화 색감이 촬영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뭐 칠드런 오브 맨은 우리 황 대리가 이제 기본 정도를 설명해 주겠지만 이거 그냥 촬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해부해야 할 자료거든요. 웬만하면 넷플릭스 말고 극장에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이런 영화 싫어합니다, 전. 네.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진짜 혼자 모든 짐 지고 가시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막 집중 포화를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저같이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집중 포화
저는 솔직히 영화를 넷플릭스를 봤거든요. 넷플릭스 홍보하는 건가 오늘? 넷플릭스 봤는데 이거를 마무리 짓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영화를 한 번에 다 못 보고 이게 한 번에 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중간까지는 막 끄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결국 다 보긴 했는데 되게 힘들게 봤어요. 야, 이번 취향 알다가도 참 모르겠네.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초반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있잖아요. 딱 시작하자마자 워낙 딱 세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와, 내가 이 세팅을 동의하면서 계속 볼 수 있을까? 뭔가 딱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금방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던데 그래 이 시기구나. 그래 이 얘기 하려는 거구나. 아무런 정보 없이 봤거든요. 오랜만에. 이거 다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마 좀 더 저보다 오래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안 보다가 중간에 다 찾아봤어요. 너무 극찬을 막 일색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약간 바뀐 건 있어요. 다들 이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끝까지 한번 보자. 전 극찬도 모르고 봤어요. 감독 이름만 보고 봤어요. 포스터에 나오는 클라이브 오웬 얼굴만 봐서 그냥 그런 SF라고 해서 뭔가 딱 설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겠지 하고 봤는데 영화의 완성도는 훌륭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냥 영화를 재밌고 즐기는 차원에서 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함이나 심볼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 자리에서는 제일 제가 궁금했던 이슈는 거기 좀 집중해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볼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개봉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황대리의 팡대리의 기본 정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사실 저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누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촬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촬영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다가 남들도 다 해놓은 거 보고 약간 김이 세긴 했는데 어쨌거나 기본 정보부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날 국내 개봉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봉이 아니라 그냥 첫 개봉입니다. 원래 개봉은 2006년도에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개봉을 했었고 15세 109분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연출 그대로입니다. 주인공은 말씀드렸듯이 클라이브 오웬, 줄리안 무어, 마이클 케인, 익숙하진 않지만 치웨텔 에지오프라는 배우가 이제 루크로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인지도 있는 배우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노예 19년? 12년. 12년? 그 7년을 붙여. 내가 숫자에 좀 약해요. 우디 알링 감독님, 잘 살고 계시죠? 이거 일부러 틀린 것 같은데, 이 얘기하려고? 거기 출연해서 되게 유명해진 배우입니다. 익숙하죠. PD 제임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 등은 비슷하다가 결말이 상당히 바뀌었고, 원작자도 영화 내에서 출연한다고 합니다. 초반에 강아지 들고 있는 할머니를 출연하는데 듣고 다시 찾아봤거든요. 되게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앞 대놓고 앞에 나오는.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럼 결말이 바뀌었다는 게 그러면 실패하는 건가? 책에선? 뭐라 했어요? 결말이 바뀌었다고 하면 소설 되게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화였고 제작비가 7,60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당 10년 전이라고 해도 1억 불이 넘는 영화들이 꽤 있을 건데 7,600만 불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는 않다 싶은데도 제작비 회수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3,500만 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6,800만 불.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올해 개봉해서 돈 좀 더 더해봤자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BEP를 넘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흥행은 못했는데 작품성으로는 되게 입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영화가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한 거고 아시겠지만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이제 그래비티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개봉하게 된 거고. 네. 그랬다고 하기에도 그래비티가 개봉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거 개봉하는데 이렇게 좀 늦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때 뭐 그래비티의 힘을 받아서 뭔가 이 칠드런 오브 맨도 관객 수를 좀 가져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좀 더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배경이 있었겠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이게 왜 나왔을까 재개봉이. 네. 그래서 저는 빵 대리님이 이거 누가 사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고 내심 기대했는데. 네, 뭐 찾다가 김샜어요. 왜 김새고 그래? 네. 네, 뭐 그렇게 됐고요. 뭐 이 영화의 명성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 영화제에서 74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되고 41개 상을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3개 부분 후보에는 오르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후보에 올랐던 게 이제 시나리오, 촬영, 편집에 후보로 올랐고. 네.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영화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개봉할 때 51개의 개봉관. 10,000명 넘었던데요? 뭐 제가 조사할 때는 9,000명 관람했는데 1만 명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관람을 하셨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매체에서 이제 좋은 영화 꼽잖아요. 네. 그래서 롤링스톤즈가 뽑은 21세기 SF 영화 1위. 또 최근에 또 BBC가 10년에 한 번씩 영화를 뭐 조사한다는 것 같은데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13위에 오를 정도로 되게 훌륭한 영화로 네, 평가받고 있는 칠드런 오브 맨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사실 이동진 평론가하고 뭐 김지선 씨하고 하는 네. 프로그램에서 3개를 잘라가지고 무비 앤 썸인가요? 네. 뭐 거기서도 했고 네. 다른 것도 워낙 많고 네. 뭐 리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내용이 사실 겹치는 게 많아서 네. 그런 내용들은 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한 게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5개 별점을 준 뭐 몇 안 된 영화 뭐 그래비티.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중에 2편이 다 알폰소 네. 쿠아론 감독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을 되게 좋아하기도 네. 하고 네.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요. 네. 배 감독님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 좋아하시죠? 네,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본 게 저도 사실 그래비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비티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DC의 르토라고 영화 네. 나오는데 네. 알폰스 쿠아론이 제작이고 맞습니다. 아들이 감독을 네. 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래비티의 원한 단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비티 같이 썼거든요. 네네, 뭔지 알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 또 약간 안인강도 찍었. 네, 그 아들. 중간에 그쵸. 들어가는 그거. 그게 이제 아들 거였는데, 아들 아이디어였는데, 아들 아이디어로 이걸 만든 거고, 이제 부자가 둘이 이제 다 해먹겠다고 나섰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 쿠아론 감독의 아들이 영화를 계속 찍고, 이걸 만약에 혹시나 누베츠키가 시간이 남아서 찍는다. 네. 에이. 엠마니엘 누베츠키, 칠드 오브 맨의 촬영 감독이 찍는다. 이러면 저는 좀 화가 나지만, 돈 주고 가서 보겠죠. 네. 어떤 부분이 좋아요? 쿠아론 감독의? 일단 저는 저번 시간에 김프로님이 제 영화의 취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분은 되게 잘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모든 캐릭터가 네네. 기능적으로 쓰이지 않고 네. 인격체고. 네. 그리고 생고생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고생을 시키려면 이렇게 시키면 좋겠다. 그런 좀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물론 뭐 이건 뭐 신의 섭니다. 아니면 네가 잘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염세적일 수도 있고 낙관주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끝이 A냐 B냐의 차이로 서로 욕하는 건 의미가 없고 A로 어떻게 도달하느냐, B로 어떻게 도달하느냐 할 때 얄짤없어요. 이 양반은. 그래비티가 결국은 살아남고 무사히 착륙하잖아요. 우리 네네. 산드라 블록이 얄짤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겪을 걸 다 겪고 나서 네네. 그런데 희망에 차서 도착하고 행복하잖아요. 네. 뭐 그런 지점들 도달하는 여정이 저한테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이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포화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맞아보시죠. 네. 느낌이 약간 나홍진 감독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네네네. 그냥 그 캐릭터를 대하는 느낌 자체가 약간 그 말씀하신 지금 그 네. 포인트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시키고 막 그 끝까지 막 쫙 간 다음에 뭔가를 뽑아내는 느낌이 조금 비슷해서 그렇죠. 나홍진한테는 칭찬은 아닌가?
나홍진 감독한테 제가 생각할 때 나홍진 감독한테 칭찬이라고 하면 또 제가 집중 포화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이제 그래서 좋다. 그리고 더 좋은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뭐 나홍진 감독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영화가 인물을 다루는 어떤 방식.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홍진 감독보다 이창동 감독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우주에서도 하고 네. 근미래에서도 하고 맞아요. 과거에서도 하고 뭐 이런 양반이라 그래서 저는 또 결국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되는 것도 좋고 이 사람의 주제도 좋고 뭐 그런 느낌. 뭐 제가 감히 한번 요런 의견을 제시해 본다면, 네. 저도 그래비티, 진짜, 본 게 그래비티랑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전에 좀 유명했던 게 있나요? 많죠. 매정한 사람. 네, 뭐, 네이버에 알폰소 쿠아론으로 치면 나오는 모든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뭐가 있습니까? 이투마나. 이투마마를 못 봤어요. 네. 맞아. 이투마마가 유명하고. 레버넌트는 촬영 감독이 맞아. 네. 그래서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 작품 2개를 가지고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네. 2개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다른 네네. 거에 있어서. 근데 저도 그래비티 너무 좋게 봤거든요. 네네. 제가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극장에서 뭐 2-3번 가서 봤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몇 안 되는 진짜 그런 영화였었는데 한 3번쯤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여운을 주면은 거에 있어서 배 감독이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생각할 거리를 다시 던지는 거에서 가정시를 주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는 보고 나서 이야기가 종결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저 안에는. 네. 그냥 영화상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엄청난 여운이 남는다기보다는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잘 이야기해 주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지는 저한테는 많이 질문이 온 것 같진 않고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감독이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비우티풀이라고 있거든요. 하베르 바르뎀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보고 나면 이제 제가 그래서 레버넌트랑 이제 헷갈렸던 게 레버넌트에 나오는 그런 설원의 숲이 나와요. 그 비우티풀의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를 회상할 때 이제 계속 그런 숲 장면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남들도 다 얘기했겠지만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멕시코 3대장이 있어요. 멕시코 3대장. 이냐리뚜, 알폰소 쿠아론 그리고 저는 여기에 기에르모 델 토로를 넣고 싶지 않은데 기에르모 델 토로가 멕시코 유명한 감독이고 한데 저는 사실은 남미 3대장으로 다른 한 명을 넣고 싶은데 로드리고 가르시아라고. 근데 이 로드리고 가르시아 사람 제가 알기로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그러면 여기서 왜 하냐? 그 사람의 영화 중에 뭐 나인 라이브즈, 마더 앤 차일드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로드리고 가르시아 감독의 영화는 어쩌면 황대리가 보고 나면 이야기가 종결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요원이 길게 남는 이야기를 찍는데 가르시아의 영화들을 또 제작을 하는 게 기에르모 델 토로. 뭐 기획을 할 때 또 알폰소 쿠아론. 그런다면서요? 3명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끌어주고 뭐 촬영도 밀어주고 하면서 그 안에 루베츠킨 다 찍어주고 있고. 여기 이 영화 촬영 동안 누베츠키는 또 여러 가지 영화를 돌아가면서 찍으면서 3년 연속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아버렸고 또 한 명의 촬영 감독이 또 있어요. 로드리고 프리에토라고 이 사람은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를 주로 찍는데 지금은 이제 수많은 거장 감독들과 이제 블록버스터도 찍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협업하고 제작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이 로드리고 가르시아는 심지어 이들과 친하면서 연출도 하는데 이분 아버지가 마르케스예요.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 100년의 고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설을 쓴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피가 다르다. 혈통의 문제다. 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원작으로 영화를 찍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냥 소소한 사람들 일상 얘기를 찍는데 그걸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룬 알폰소 쿠아론이나 아니면 굉장히 판타지를 찍는 기에르모 델 토로 이런 사람들이 같이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화가 조금씩 다 다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알폰소 쿠아론의 어떤 딱 지점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황대리가 너무 결론 짓는다 영화가 라고 한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막
끝까지 가고 핑계 안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나는 이런 걸 믿는다. 네네.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비슷한 느낌의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어떤 주제를 계속 변주해서 계속 반복해서 찍는 감독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도 비슷한 느낌을 줘요. 네, 맞아요. 네. 영화가 뭘 향해서 달려가는데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니고 네. 그걸 딱 보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쉽게 자기 확신에 찬 결론을 딱 희망차게. 짓고 네. 근데 그게 그냥 헛된 희망이 아니고 쉽게 말하는 희망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군에 속하는 굉장한 감독이죠. 정말 죄송한데 헷갈리는 적도 있어요. 인셉션의 장면과 그래피티의 장면이 정말 죄송한데 몇몇 장면이 약간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 어느 장면이요? 아니 막 우주선 타고 밖에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니까. 인터스텔라랑. 인터스텔라. 네네네. 인셉션이 아니지. 인셉션은 인터스텔라랑 그래비티랑 이게 그래비티 건가 인터스텔라 건가. 그래요. 가끔씩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네. 저한테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세아 씨는 어쨌든 영화 보는 취향이 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랑 제일 비슷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엮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가르마 타보려고. 그래요? 나만 네.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영화 좋아해요? 네, 전 좋아해요. 저는 지금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운이 많이 남을수록 좋아하는 편이고 좀 난해하게 가는 것 좋아하고 비주얼 디렉팅을 잘해놓은 영화들 좋아하고 근데 네. 그 비주얼 디렉팅을 잘해놨다는 게 헐리우드처럼 액션씬이 거대했어가 아니라 네. 소소하게 구석구석 제 취향을 맞추는 그런 그쵸. 장면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취향이 딱 맞는 영화를 발견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쵸 막 미치죠. 네. 저는 칠드런 오브 맨 예전에 봤을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미술이다 이게 아니고 저는 그 동네가 그런 동네를 좋아해요. 더럽고 막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저는 막 왁자지껄한데 네. 왁자지껄 하지만 문 몇 개 열고 들어가면 거긴 굉장히 안락하고 물론 청소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청소 안 하고 살아도 되니까 뭐 이런 느낌. 범죄 영화에 나오는 그 아파트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뭐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해주니. 예. 저는 원래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끝나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키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투모로우호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그냥 걔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래비티에서도 탁 짚고 나오잖아요. 네. 바다에서 네. 땅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내려놔요. 생각하지 말고. 아니 왜 영혼이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얘기도 나왔지만 네. 뭐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이냐리토 감독을 더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였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공개하시는 건가요? 아니 바꿨어. 풀네임으로 적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CGV 아이디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예요. 네. 왜 계속 썼냐면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계속 외우려고 인스타그램도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풀네임을 썼어요. 근데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어느 순간부터 네. 계속 내가 태그 당하기 시작하더라고. 계속 버드맨 잘 봤어요. 막 이게 뭐 멕시코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버드맨이 뭐야 슈퍼히로야 뭐야. 계속 이게 태그가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자칫 사칭 계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이냐리토 감독이 더 좋아합니다. 이냐리투 감독도 정말 한번 다뤄볼만한 좀 어마어마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생겼어요, 심지어 또.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 그 양반 영화 찍는, 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메이킹 필름을 보면 영화 찍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스태프들 막 꽃을 하나씩 내려주면서 이 영화는 엄청난 영화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이 순간을 함께 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느낄 거라고. 이러면서 모티베이션하고 영화 시작해요. 영화 찍기 전에 꽃을 다 내려놓으면서. 웬만한 감독이 그러면 쌍욕 먹거든요. 그 이냐리투 얘기죠 지금. 네, 알폰소 이냐리투.
그게 아마 바벨 DVD에 나오는 네. 거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을 찍고 나서 이렇게 서로 뿌듯해하면서 그랬던 장면들이. 근데 알폰소 쿠아론도 이해 못지않게 그러니까 서로 각본 써주고 서로 기획하고 제작해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 우리나라 감독님들도 계시죠. 뭐 박찬욱, 김지훈 감독 비슷한 연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견 감독들이 지금 세계 영화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받게 해주는 영화들을 계속 찍고 있죠. 저는 전혀 모르고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촬영이 뭐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보니까 저는 그냥 딱 보고 약간 레버넌트가 생각나는데 라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넌트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광각으로 클로즈업을 들어가잖아요. 광각 렌즈를 달고 클로즈업 들어가서 근데 보통 망원으로 하는데 광각으로 하면 훨씬 더 클로즈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버넌트 보면 입김이 이렇게 디카프리오가 하면 입김이 확 서는 장면 있잖아요. 와, 저거 CG 같은데 뭐 당연히 뭐 CG겠지만 CG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촬영 장면을 보면 카메라를 들고 디카프리오 10cm 앞까지 들어가요. 카메라 되게 작은 알렉사 미니를 들고 이렇게 바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빼거든요. 와, 이 촬영을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이것도 되게 광각으로 굉장히 가까이 들어가서 광각으로 클로즈업을 들어가서 느껴지는 오히려 그 가까운 거리감이 확 느껴져가지고 뭐지 하고 봤었는데 촬영 감독이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 하면 또 촬영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롱테이크잖아요? 네. 롱테이크 성애자라고 이제 뭐. 그렇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촬영 감독에 대해서. 롱테이크를 찍기가 실제로 어때요, 감독님?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근데 문제가 버드맨이 나오고 나서. 그래비티는 뭐 따라하기 힘드니까 CG도 막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비티를 메이킹 찾아보시면 좀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막 세트 만들어놓고 돌리고 막 진짜 참 생각한 걸 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한 걸 그렇게 했어. 할 말이 없는데 버드맨은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거, 이야, 멋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합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가요? 그렇죠. 촬영자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촬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멋있잖아요. 연출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레디 액션 해놓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저 멀리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모니터는 저 밖에 빼놓고 지가 출연하면 안 되잖아. 감독 멀리 있어야 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출이. 다 세팅해놓고 배우들은 연기를 할 거고 카메라가 잘 따라갈 거고 타이밍만 맞으면 오케이가 날 거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찍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연출이 모든 타이밍과 동선과 그리고 지금 미술 세팅과 그 길이와 여기의 공간감과 여기서 그러면 연기가 더 날 거냐 아니면 여기가 밝아질 거냐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가면 멋있다고 하면 촬영 감독만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맞아. 촬영 감독만 허리 부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타이밍 맞추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거 카메라가 뭐 골목을 딱 접어들었을 때 뭐 엑스트라 이렇게 나와서 말하고 가야 된다. 그럼 그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타이밍에 그 배우가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지나간다. 타이밍 맞추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서까지 이 긴 씬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 깊이감과 공기와 분위기와 미술 세팅과 뭐 이런 게 사운드까지 다 고려해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멋있으니까 안 끊고 갔다 이 긴 장면을 해냈다의 의미 부여가 되면 연출은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롱테이크를 찍으면 찍을 필요가 없는 롱테이크를 찍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개고생해서 찍으면 그건 사실은 카메라 감독이 개고생해서 찍어준 거고 조연출이 막 알아서 막 엑스트라들 동선 다 맞춰놓고 이제 한 건데 연출은 하자 비전 제시해놓고 됐다 오케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찍어놓으면 그냥 차이가 나요. 보고 있으면 그냥 지루해요.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프레이밍이 돼야 되고 이때 얘가 이제 뭘 보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뭐 그래서 그걸 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덤벼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영화도 보면 뭐 자동차 추격신이나 내지는 나중에 총격전이나 이런 거는 합쳐졌다 그러던데요? 네. 뭐 6개 씬이 네네. 합쳐져 있고 5개가 합쳐져 있고 뭐 그렇죠. 그런 CG로 붙이는 겁니까? CG와 조금 약간의 효과 트릭으로 이제 완성을 했겠죠. 하나처럼 보이게. 사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롱테이크로 가득 찬 영화를 만드는 게 사실은 뭐 엄청난 기술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도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영화 감독. 그 사람은 로프라는 영화를 한 컷을 찍었어요. 근데 중간에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보이게 이어 붙이긴 했으나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이미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그걸 사용하려면 왜 필요하냐 그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빡세게 찍었다. 네. 어떻게 보면 롱테이크를 하는 건 좋은데 롱테이크를 하는 것보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왜 롱테이크로 찍는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없으면 그냥 뽐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촬영에 관심이 있어서 촬영을 뭐 주목해서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레버넌트랑 촬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서 한편으로 또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촬영 감독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한번 딱 보여주는 그런 감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연출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 감독이 찍은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많은 롱테이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뽐내기 위한 그런 기교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촬영 감독이 들어간 영화가 하나같이 다 롱테이크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건 아니겠구나라고 느낀 거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롱테이크 같다는 걸 못 느꼈어요. 롱테이크 이제 롱테이크일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고 곱씹어가지고 상기해보고 다시 보고 느꼈지. 그거 볼 때는 뭐 크게 그렇게 마지막 롱테이크가 되게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때쯤 돼서 한 번에 갈라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지. 뭐 그 전에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막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멕시코의 그분들의 그런 연합을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뻔했네. 멕시코 카르텔? 오이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피라미드 던지기로 합시다. 이 감독들과 이 촬영 감독, 뭐 여러 가지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구나. 뭔가 영화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 영화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종교를 짓느냐, 뭔가 좀 더 생각을 할 거리를 던지고 마무리하느냐 차이는 있으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촬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결국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구나, 이런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뭐 영화 외적으로 느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감독에 대해서 좀 한 표를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 근데 사실 루베츠키가 그렇다고 막 다 이렇게 찍느냐. 이번에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그냥 쉽게 말하자면 걔네 둘만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그거 짱이니까 3년 연속 줘버렸잖아요. 아카데미상을. 그렇죠. 버드맨 레버넌트 그래비티로 우주에서 밀림에서 뉴욕에서 해버렸잖아요. 그 롱테이크를. 전 그게 조금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게 3년 동안 한 번 봤으면 됐지. 3년 내내 이 똑같은 가치에 대해서 똑같이 상을 주는 게 좀 불만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루베츠키 촬영 감독은 예전에 심지어 코엔 형제 영화도 찍었고, 그리고 뭐 세아 씨가 좋아하시는 팀 버튼 영화 슬리피 할로우. 저는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도 정말 잘 찍었어요. 거기 뭐 롱테이크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트랜스 멜릭이라는 이제 나이 많으신 거장 감독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했던 영화였어요. 트리 오브 라이프. 거기서는 아예 조명도 안 썼어요. 조명 안 쓰고 이제 광각으로 자연광으로만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부러운 지점은 어떤 거냐면 감독의 비전이 확실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몸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촬영 감독이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대 그 차이를 아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 최적의 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그러네요. 네. 뭐 그래서 엄청난 촬영 감독이긴 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만할 때도 있지 않았나 이제 둘이. 뭐 그 있잖아요. 느낌? 그 체조에 그 여돌기 있잖아요. 여돌기 그 국가대표 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네. 네네네. 우리나라 배우 선수. 체조 선수. 뭐 그 분의 성을 따서 그 기술 이름이 몇 번 돌기 그거잖아요. 나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여인형 네. 하여튼 그걸 구사하면 최고 점수를 받는 최고 난이도 기술이에요. 네. 자기가 만든 기술이고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기술이고. 여1, 여2 뭐 이렇게 맞아. 그걸 하면 금메달 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만든 기술이고 제일 높은 난이도인데 자기가 맨날 성공해. 그래서 올림픽을 3번 연속 금메달을 받아간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네. 지금은 못 하신다며. 네, 은퇴하셨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칠드런 오브 맨을 보니까 조금 전 다른 게 좋았던 게 그래비티 뭐 아니면 버드맨 너무 진짜 야 이건 근데 너무 세건하다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같았어요 느낌이. 너무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네. 물도 한 방울 안 셀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잘한 건데 칠드런 오브 맨을 극장에서는 또 처음 본 거니까 막 허술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혈기 넘치게 찍은 씬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어거지로 질질 끌고 가는 씬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들 젊을 때가 있었구나. 네. 다음 회에서는 3대1의 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거 뭐 10,000명 넘었는데요. 네. 흥행 숫자를, 관람객 숫자를 뭐 사는 거는 의미가 조금 없을 것 같고. 워낙 관이 또 적어요. 맞습니다. 뭐 한 40개도 안 돼가지고 보려면 힘들어서 보시는 분들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파일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까? 일단 뭐 SF 좋아한다. 뭐 그러면 뭐 100%고요. 맞아요. 100%입니까? 확실한가요? 김프로는 아닙니다. 야, 나임 잘 살았다. 어떡하냐. 부장님들 같아. 서로 없잖아, 지금. 아니, 없잖아, 반응이 없잖아. 세아의 반응이 없잖아. 막 말하고 있었다. 반응이 없다. 약간, 야. 네, 사실 헤드폰 쓰시고. 100%입니까? 김프로는 아닙니다. 그걸 또 다시 하면 어떡해. 뭐 놓쳤을까봐. 짚어줘야 돼요. 큰일이다. 네. 자,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습니까? SF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하고. 네. 좀 약간, 뭐랄까. 근데 FS가 아니지. SF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명백히 SF를 좋아함에도 이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중적인 SF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또 SF 장르 자체가 대중적인 장르는 원래 아니었고. 그렇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한 딱 떨어지는 해피엔딩이 아니면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추의 개념이 있잖아요. 아름답다, 추하다. 그걸 막 이렇게 뒤섞어 놓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미술도 그렇고, 글도 속에 피어난 글도 그렇고. 송이 장미거든. 네. 아니면 진흙탕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라고 하면 그건 수용이 가능해. 진흙탕은 추하고 장미는 아름다우니까 그 우리가 딱 나누는 개념에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막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글도 그렇고 음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뭉개서 그 안에서 뭐를 딱 근데 굉장히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나 이미지나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진흙탕에 진흙으로 빚은 장미꽃. 뭐 그런 느낌. 근데 그것보다 더 가겠지. 진흙인데 그러니까 똥통 옆에 있는 진흙으로 만든 게 장미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싫어한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딱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볼 때 와 되게 좋은데 저도 좀 힘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폰소가라는 영화에. 보면서도. 자,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겠어요? 나는 SF 팬이다. 그런데 SF 골수 진성 팬이 되고 싶다. 이건 꼭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요? 네. 이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이런 SF도 있다. 왜냐하면 근미래를 다루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나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다른 나비라는 영화도 또 있는데 문승옥 감독의 나비라는 영화가 거기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발견돼요. 그래요? 그리고 남자 배우는 그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잠깐 나오셨는데 나이 좀 많으신 남자 배우 지금 안 나오시는 하여튼 그분이랑 그 나비라는 영화가 SF거든요. 네. 근미래예요. 저예산 영화예요. 로드무비예요. 차 타고 돌아다니고 미래 택시 기사 같은 사람이 택시 타고 누구 이제 거의 칠드런 오브 맨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회색빛 미래.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심지어는 디지털 캠코더로 찍은 장편 영화였는데 그게 골수 팬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찾아서 봤고. 그러니까 뭐 분명히 SF라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아니고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도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입문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세아 씨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칠드런 오브 맨은 볼 사람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2006년에 개봉했으니까 이미 본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봤을걸?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본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요? 네. 무조건 추천한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봉관이 워낙 적어서 극장에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걸 원래 좋아해요. 네. 집에서 막 2번 보고 그러거든요. 세아 씨의 취향을 알고 싶다. 그럼 이거 보면 되겠네요, 일단. 전에 인생 영화로 얘기했던 게 뭐였죠? 미드나잇 인파리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네. 그 간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어떤 마이펫과 아니요, 마이펫은 제가 좋다고 안 했어요. 그래요. 아니 배 감독님. 마이펫과 칠드런 오브 엄청 많이 공통점이 엄청 많아요.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1시간만 달라. 그죠? 5번 수 있어. 알겠습니다. 똑같은 영화. 저는 오블리비언 같은 SF를 좋아한다. 보지 마십시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F를 좋아하는데 오블리비언 좀 깔끔하구나. 오블리비언 같은 그렇죠. SF를 좋아한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실망하십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그냥 뭐 김프로처럼 이야기가 꽉 차여진 이야기가 짱짱한 영화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생각할 지점이 많은 영화, 상징과 은유가 많이 들어간 영화에서 그런 걸 찾아내는 재미를 발견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보셔도 좋은데 그냥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뭐 이야기 구조가 허술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따라가기 뭐 대중적이지 않거나 하진 않은데 여기서 오는 그 희열은 그 플롯 이상의 그런 그 뭐랄까 상징을 이해할 때 오는 쾌감이 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무난하게 가는 그냥 한편의 SF 영화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칠드런 오브 맨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울면서 지루했다. 이런 관계가 전혀 없을까? 안 올 것 같아요. 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울었어요? 전 그런 울음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 울음 말고 여기에 그냥 탁 막히는 울음 뭔지 알아요? 뭔지 아냐고? 그냥 가슴에 딱 막혀서 울음이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울음이 있고 오열을 하는 울음이 있는데 또 다른 울음은 마음으로 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가슴이 막 아린다. 그냥 답답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답답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아린다? 슬픔의 종류에 좀 차이인 것 그래요. 같아요. 저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 그 액체가 떨어지지 않으면 눈물이 아니지. 그치. 울음이 아니지. 그리고 아니죠, 내 생각에는 그리고 세아 씨 눈물은 한 종류인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칠드런을 보고 울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눈물이 안 났다는 거고, 눈물이 언제 나냐면 고산자증 돼야 눈물이 난다는 거지.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지. 이건 눈물이 나진 않는다. 미스트였던 거고. 아니에요. 진짜. 얼굴에 습기가 좀 찼던 거고. 그렇죠. 대동. 그때만 눈물이 나는 체질.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걸로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1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우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